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입문 2단계 포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빈 귀에 두는 법, 그 다음에 굳힘이라는 게 뭐냐, 걸침이 뭐냐.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게 조금 더 거기서 그거보다 약간 더 좀 발전된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에서 어떤 큰 곳을 차지한다는 개념, 그리고 근거를 만드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1, 2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 2 비전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같이 어, 보겠습니다. 빈 귀에 두는 법. 포석을 할 때는 지난번 시간에 이제 귀에서부터 두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귀 쪽이 적은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변이고 그 다음 중앙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귀 쪽을 먼저 내 말뚝을 박아서 점령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두어 나가는 순서로 둡니다. 한번 여기 우리도 놔볼까요? 흙이 놓고 백은 이쪽 소목에 놨었고 흙은 이쪽,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면 이연성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 다음에 백이 특이하게 3, 3에다가 네 번째 수를 뒀네요. 이쪽은 소목, 여긴 3, 3. 3, 3에다 둔다는 건 내가 좀 더 실리적으로 요 귀를 안 내주겠다. 침입을 절대로 하지 마.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흙은 또 일로 해서 변에다가 뒀어요. 여기다가 뭐 걸쳐가거나 이렇게 걸쳐가거나 안 하고 변에다 삼연성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 우변은 내가 여기는 내 구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백은 그러면 나는 이쪽 귀를 또 굳히겠다. 이걸 굳힘수죠. 그래서 날일자 굳힘을 했고요. 그리고 흙은 계속 변 쪽으로 나 그럼 상변도 내가 한번 일단은 말뚝을 박아볼게. 그리고 백은 좋아. 그럼 이제부턴 이제 공격이다 하고 여기다 걸쳤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를 이게 한 칸 띄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눈목자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 거가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큰 자리가 지금 남은 게 요쪽 동네가 있죠. 그래서 백 지금 이제 백이 뒀으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를 이렇게 갈라치는 뭐 다음이 예상이 되죠. 아니면은 그 여기를 이렇게 걸쳐 가든가 뭐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갈라치는 게 가장 예, 뭐 갈라치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백이 이쪽으로 공격을 하면 두 칸 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포석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목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요 자리가 소목인 거죠. 소목. 그 다음에 요건 3-3이었고 요건 화점이었죠. 예.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뭐 다른 수들도 있는데 나중에 배우기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번 보죠 뭐. 지금 여기가 화점이고 여기가 3-3 그리고 요 자리는 소목 그 다음에 여기도 소목이죠. 그 다음에 여기보다 한 칸 변적으로 간 게 이제 외목 거꾸로 이쪽에도 이 자리가 외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높아진 것이 고목 예, 요게 고목이죠. 예, 그래서 화점부터 소목, 삼삼, 외목, 고목. 예, 이런 식으로 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침. 어, 구침은 이제 빈귀를 하나씩 들어가 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백이 뭐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삼삼으로 이제 침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흑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 잡기가 되게 지금 애매합니다. 삼삼으로 들어오면 사실 못 잡아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를 흙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를 이제 굳혀야 되죠. 지금 백이 여기를 이렇게 소목을 뒀는데 여기 굳힌 거는 이쪽에 침입을 이제 해가지고 흙이 살아날 방법이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고수가 하수에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귀에 들어가서 사는 수들은 많이 있겠지만 하수가 이제 그건 사화를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데 잘 대응을 하면 사실 이렇게 해놓은 이상은 거길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들을 그 구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거를 반대로 요런 수를 이제 걸침이라고 하고요. 이거 공격을 가는 거죠. 이걸 날일자로 걸침. 지난번에 다 했던 내용의 복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게 구침수는 예, 한 칸 구침이고 요거는 날일자 구침이죠. 그래서 구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게 화점에서도 날일자로 굳히고 소목도 이렇게 날일자로 굳혀요. 예, 그 다음에 화점에서도 한 칸 굳힘 뭐 이런 소목에서도 한 칸 굳힘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 사람마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 같은 경우에는 어, 다 이제 뭐 걸쳐가지 않고 다 변을 붙인 판이에요. 화점을 두고 백도 화점 두고 흙이 이쪽 소목 떴을 때 백은 이쪽으로 소목을 두고 그 다음에 흙은 사실은 화점보담도 소목을 먼저 사실 굳히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소목 같은 경우에는 실리를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침입을 먼저 방어해 두는 게 맞고요. 그래서 백 역시도 소목 쪽을 먼저 한 칸으로 굳혔습니다. 흙은 날일자로 굳힌 거고 그 다음에 그 화점 부분 화점에 있는 거를 날일자 굳히고 백은 눈목자로 굳혔네요. 지금 이건 눈목자라고 했죠. 지난번에. 요건 두 칸 굳힘이고 예, 눈목자 굳힘으로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흑백의 스타일은 먼저 내 귀에 있는 돌들을 굳히는 스타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 경우는 다시 오른쪽 걸 한번 따라서 더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이제 기보를 놔본다고 하거든요. 이건 몇 수 안 되니까 기보를 놔보는 습관도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상에 이제 가끔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소목을 뒀고, 백도 이쪽 소목을 뒀고, 거의 이제 대각선으로 동일한 포석이죠. 그 다음에 흙은 한 칸으로 붙였고, 백은 네, 날일자로 붙였고요. 그 다음에 흙이 변을 이렇게 화점보다 한 칸 낮게 삼선에다가 이렇게 좀 변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굳힘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냐 변으로 이제 벌렸다고 해야 되겠죠. 변 이렇게 한 거고 음, 백 같은 경우에는 하변에다가 이제 이렇게 벌렸네요. 그리고 흙이 또 큰 자리가 어디 있냐 봤을 때 요 자리가 있고 요 자리가 큰 자리가 있는데 나는 얘를 좀 약간 뭐 같이 이렇게 뭐랄까 협력할 수 있는 이렇게 이쪽으로는 완전히 그냥 그 일본에서 태평양 쳐들어간 것처럼 진주만 공격처럼 이렇게 가는 건가? 어쨌든 자기는 이게 가까운 데다 하고 백이 이제 그러면 변으로 안 하고 내가 여기 눈목자로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벌렸습니다. 눈목자로 굳혔다고 봐야죠. 눈목자 굳힘으로 했습니다. 뭐 이 다음 단계에서 큰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흙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더 이쪽으로 가는 거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쪽은 지금 갈라치기는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갈라침도 나오겠지만 갈라침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느 한쪽에서 다가오면 반대쪽으로 두 칸 벌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두 칸 벌릴 자리에 이게 흰돌이 이미 딱 붙어서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는 갈라치기가 좀 어려운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큰 자리는 뭔지 그건 앞으로 차차 배워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같이 놔봤습니다. 설명은 여기 쭉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걸침의 의미. 요거는 이제 굳힘수였죠. 예, 이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굳힘수였죠. 칸칸 굳힘, 날일자 굳힘, 눈목자 굳힘 이런 거였고요. 그럼 이제 걸침은 뭐냐? 굳힘하기 전에 아직 굳히지 않은 데를 이제 쳐들어가는 거. 자, 지금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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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흙은 여기다가 굳혔고 백은 변으로 벌렸고 그럴 때 이제 흙이 다음에 어디로 할 거냐 백이 이쪽에다 굳혀버리면 요 동네가 너무 이제는 쳐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 한번 여기다가 공격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받아주거나 이런 쪽으로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협공으로 얘를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튼실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쌓아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상대편의 귀에 있는 돌에 다가가는 것을 걸침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걸침이라고 배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뭐 이쪽에서는 이제 날일자 걸침이고 이 그림은 한 칸 걸침이죠. 그리고 요 자리에서 A를 뒀다. 그러면 A 자리는 이제 날일자 걸침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자, 이 그림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이건 화점에 있고 여기서 소목으로 했을 때 네, 이거는 한 칸 걸침이고 여기를 뒀다면 날일자 걸침이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흰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걸침을 당하면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서 요 부분을 흙이 다시 뭐 딴 데다 이렇게 뒀을 경우에 흙이 다시 뭐 일로 쳐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하면 요 귀를 백이 먹으려고 원래 여기 처음 놨는데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응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든지 어쨌든 뭐 더 좋은 방법은 제가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겠죠. 네. 그리고 변의 큰 곳을 차지하는 개념 뭐 이런 데가 지금 보면 양쪽에 이렇게 두 개씩 놔서 굳혀놓은 자리의 중간 자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큰 자리예요. 이 세력이 여기 두 개가 있고 백 입장에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놔야 되는 큰 자리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도 백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여기 있고 이렇게 붙이고 백도 이렇게 붙였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 이 자리보다 두 개씩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자리가 뭐 이 자리나 이 자리가 더 큰 자리입니다. 이게 더 집으로 될 확률이 커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나요? 그래서 흙이 먼저 두면 이제 흙이 좀 더 유리한 득점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흙이 그런 걸 무시하고 이쪽에 뒀을 때 백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흙이 이쪽으로 왔을 때 백은 여기가 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죠. 여기 여기 커질 가능성보단 이쪽이 커질 가능성이 더 커요. 이 한 돌이 더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이 자리가 더 큰 자리다. 변의 큰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변보다 이 변이 더 큰 자리다 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돌들이 더 많이 투자하는 데가 더 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판에서 흙과 백의 서로 큰 것을 차지하는 장면을 한번 보기로 하자 뭐 이런 거죠. 자, 이걸 또 한번 다시 따라 놔볼게요. 흙이 이쪽 소목을 뒀고 백은 아래 소목을 뒀고 흙은 화점을 뒀고 숫자는 없지만 대략 이런 순서로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이 여기다가 굳힌 거죠. 백도 있죠. 소목을 먼저 굳힌다고 했죠. 화점보다는 소목 쪽을 굳히는 게 더 이제 큰 자리고요. 그 다음에 변의 큰 자리가 어디냐 라고 봤을 때 뭐 이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흙은 내가 돌을 투자한 이쪽이 더 큰 자리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백 입장에서도 여기 둘 내가 투자했으니까 이쪽이 좀 더 내가 이제 더 투자를 할 큰 자리인 거고. 그 다음에 흙은 그래서 다음 자리는 어디냐? 여긴데 뭐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벌려도 되고. 근데 이게 이쪽 방향을 보고 서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큰 자리였던 거고요. 뭐 이 상황에선 여기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갈라쳐 갈 수도 있고 한데 여기를 걸쳤습니다. 그러면 100을 이렇게 받으면서 흙도 이 변자리를 이렇게 내가 이게 좀 그 연결을 멀찍멀찍하게 처음엔 연결하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10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서 좌변 쪽에 이제 세력을 쌓는 거고 흙은 상변과 우변 그 다음에 우하기 쪽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100은 좌변과 하변에 이제 한 중앙까지를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흙이 먼저 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황에서 보면 흙이 좀 더 영향력은 커 보이죠. 그래서 이제 덤을 준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진영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이 일단 포석의 가장 요령이라고 하고요. 그 큰 자리들을 먼저 두는 것이 이제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해서 잘 두는 사람이 판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긴다 이건 아니고, 포석에서 유리하게 끌어갔다라는 거는 중간에 싸움을 할 때, 중반전을 할 때 좀 더 내가 효율적으로 작전이 잘 먹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포메이션이 좋으면 쓸 수 있는 작전들이 많은 것처럼, 전술을 많이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포메이션을 잘 깔고 간다. 근데 많은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막 처음부터 막 가가지고 이 벌리고 뭐 굳히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쳐들어가서 바로 그냥 붙어서 싸움부터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기원에 가면 많대요.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거 부담도 포석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좀 뭔가 이렇게 딱딱 이제 좀 계획적으로 두는 그런 바둑을 많이 두시는 게 기력이 느는 데는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근거를 만든다. 근거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쵸, 더 이제 탄탄하게 해서 상대편이 공격이 왔을 때 내가 죽지 않게 잡힐 가능성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근거가 없는 돌은 이제 그거를 공격을 당하면 위험에 빠지고 사활이 약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놓는 거를 이제 근거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돌은 공격당해서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돌, 예, 이거 만약에 백이 막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얘 도망을 일로 이렇게 도망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쫓기는 거를 이제 곤마라고 부르거든요. 곤마. 쫓기는 말을 곤마라고 부릅니다. 곤마가 되면 이거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면서 상대편은 되게 막 집이 막 생겨요.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곤마를 만들면은 판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1번 이런 수가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얘를 좀 공격 안 당하게 좀 보강을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칸을 벌려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통 삼선에서 이렇게 두 칸 벌려 놓으면 이거는 이제 잡히기가 이제 오히려 이제 까다로워져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올리고, 백도 이제 조금 더 그 중앙으로 한 칸을 쪄서 여기를 이렇게 또 자기도 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얘도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흙이 이런 데를 둘러싸가지고 얘네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안전하게 밖으로 이제 뭔가 탈출구를 하나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면 흙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중앙 쪽으로 한 칸 쪄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이제 흙이 이제 집처럼 돼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흙이 집을 내면서 안정한 모습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먼저 이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근거를 이렇게 만들다. 보통은 두 칸을 벌려 놓으면은 이거는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근거가 만든다. 뭐 우리가 안형을 만든다라는 말도 쓰는데, 이 두 개를 놓음으로 해서 완전한 안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공격당해도 살아나갈 수 있는, 도망가든지 아니면 안에서 살든지 해서 이것처럼 이제 밖으로 이렇게 활로를 찾아 나가든지 안에서 사는 방법도 만들 수 있고, 그럼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두 칸 벌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걸 또 이제 1, 2비전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 1, 2비전은 한 점에서 벌릴 때는 두 칸으로 벌리는 게 좋다.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이 경우도 1, 2비전인 거죠. 그러면 돌이 끊기지 않으면서 집을 차지할 수 있는 수다. 그래서 1, 2비전이라고 하고요. 1, 2은 하나가 서 있다. 그리고 2전은 두 칸을 벌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백돌의 입장에서도 두 칸 벌리는 이게 1, 2비전인 거고, 그 흑도 여기에서 5번으로 두 칸을 벌린 거가 1, 2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2립, 3전, 3립, 4전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 두 개가 서 있을 때는 3립, 빵 이름이 아니라, 예, 빵 브랜드 3립이 아니고, 어쨌든 2립일 경우에는 3전, 세 칸을 띄어도 여기가 공격당했을 때 방어가 된다는 뜻이고, 세 개가 연속으로 서 있을 때는 3립이 되면 그때는 사전, 네 칸을 띄어도 공격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만 있을 때는 두 칸을 벌려 놓는 것이 그게 이제 안정한 모습이고요. 근거를 만든다. 뭐 1, 2 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쵸?
이 변을 차지한 다음에도 이쪽으로 1, 2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백이 이렇게 쳐들어와도 이쪽을 막고 위를 한 번 더 눌러도 이렇게 막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모양으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이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끊어지지 않고 얘네들이 백은 이 자리를 끊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흙이 그럼 단수 쳐서 백이 오히려 잡히니까. 그래서 요 양쪽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어가 되기 때문에 1, 2, 이전이 효율적으로 예, 뭐 만드는 그런 뭐 방법이다.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포석 단계 오늘은 또 뭐 인문 2단계 포석인데요. 자, 날일자 고침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날일자 고침 위치가 어디냐? C가 되겠고 여기선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2 비전 자리는 A 자리죠. B 자리는 3칸 벌린 거니까 3전이죠. 3전. 1, 2, 3전 하면은 여기다 100이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면 또 양쪽 중에 하나가 위험해져요. 하나가 도망을 만약에 100이 일로 들어온다면 하나가 도망가면 하나 얘가 이렇게 덮여 써져서 여기는 흑돌이 잡히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1, 2비전을 해놔야 예, 이 두 돌이 근거를 마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0이 1로 받았을 때 흙은 어디가 좋을까요? 큰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죠. 지금 비어있는 큰 자리는 여기밖에 사실 없어요. 여기는 작은 자리입니다. 오히려 이 자리가 큰 자리였죠. 100이 여길 두기 전에 흙이 여기를 먼저 갈라쳐 갔으면 100은 이렇게 하고 흙이 또 다시 1, 2비전으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100이 여기다 투자한 돌의 이제 발전 방향성이 이제 깨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흙 입장에선 A가 가장 큰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1이 날일자 굴침 그 A는 한 칸 굴침 B는 눈목자 굴침이다. 자 흙 날일자 굴침 맞고요. A는 한 칸 굴침 맞고 B는 눈목자 굴침 맞다. 예스 5가 되겠죠. 아 이거 지금 이거 저기 정답이네요. 난 문제인 줄 알았어. 예, 이렇습니다. 이거 그 문제에서 우리가 날일자 구침을 여기 찾았었고요. 한 칸 구침, 눈목자 구침. 그 다음에 1, 2비전 자리는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가장 현재로서는 큰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큰 자리는 또 찾아야겠죠. 그건 다음에 다음 후석 공부할 때 나오겠죠. 네. 자, 오늘 포석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상에서는 뭐 걸침의 응수 이거는 다음 단계에서 할 거는 이제 귀의 접전 우리가 정석이죠. 그래서 귀의 접전에 대해서 입문 2단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문 2단계 포석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세븐틴이었습니다.